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장 초반 반등 흐름을 오후장까지 끌고 가기에는 버거운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전환함에 따라 프로그램 매물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930선 초반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국 증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증시에 이어서 2월까지 이렇게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과 수급 문제, 꼬인 실타래가 언제쯤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장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간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엿새 만에 반등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전장에서 상승폭 이내 반납하고 하락 반전됐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 설 연휴를 맡은 관망세 또한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코스피는 0.10%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193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46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반등 나서며 500선에서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됐습니다. 그래도 500선은 지켜내려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12%의 내림세 보이면서 50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6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의 정치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2원 80전에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1원 5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89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전장에서는 상승 흐름이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21%의 내림세 보이며 142만 4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상승폭 조금 축소하면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만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 흐름, 한국전력 오늘 2%대의 내림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NC의 보유지분 출회설이 나돌면서 현재 하락 흐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32,0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과 기아차는 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약세 흐름 보이며 38,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24,9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체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약세 흐름 보이며 26,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9,250원에 서울반도체 역시 2%대로 하락 흐름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26,2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2%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CJ ENM은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 흐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33,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이 2%대의 하락 흐름,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 12위 중에서는 SFA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5%대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6,0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 주가가 1월 수출 호조 소식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오전장에서는 상승 흐름이었지만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LG전자는 1%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78,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노텍이 1.43%의 상승 흐름, 삼성전기가 강세 흐름 좋습니다. 현재 3%대의 오름세 보이며 92,4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형 건설주 주가가 주택취득 인하 연장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홍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삼성물산은 2%대의 상승 흐름, 대림산업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에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GS건설과 태영건설은 1%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OLED TV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기대감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탑 엔지니어링이 3%대의 강세 보이며 5,140원에 적산 하이메탈 역시 8%대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6,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FA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좋습니다. 56,0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수처리주 주가가 이틀째 급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2조 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 뉴보텍 역시 상한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유신 역시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9,66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정치 재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테마주 주가가 오늘 급등 하루 만에 하락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손이 11%대의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전일 상한가 도달했던 우리들과학 현재 9%대의 내림세입니다. 전일 상한가로 장마쳤던 우리들제약 역시 오늘 8% 깊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조광페인트가 8%대의 내림세 보이며 4,260원에 유성 TNS 역시 6%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2,42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작년 4분기 22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의 예상치 하회하면서 오늘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의 내림세 이어지며 63,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알톤스포츠 살펴보겠습니다. 알톤스포츠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8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18%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에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알톤스포츠는 0.72%의 내림세 보이며 5,52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가 소폭 이어지고는 있지만 문제는 기관의 매도입니다. 1월 중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아줬던 기관이 2월 들어서는 팔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의 기조는 좀 약해진 부분은 분명합니다. 지금 환율의 반등도 나왔고 그 부분이 이제 기관의 매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저의 이러한 지속적인 부분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 특히나 자동차 업체들의 이러한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상승 탄력이 계속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과연 조정 이후에 상승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35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은 4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 300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뭐 운수장비 일부 매수와 운수창고 쪽, 그리고 화학업 쪽, 이렇게 소량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양의 매도를 지금 화학업종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특히나 지금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그런 하락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쪽은 지금 유통이라든가 전기, 가스라든가
이러한 쪽, 그리고 민감 쪽에서는 전기전자라든가 철강금속 이러한 쪽을 기관도 좀 매수에 가담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 섹터의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좀 눈에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1포인트,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500포인트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1933포인트의 흐름, 장기 평선은 이탈이 안 되고 있는 흐름인데 흐름은 좀 약합니다. 매수가 없다 보니까 약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지금 현재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설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좀 상당히 오늘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제 주택 취득세 인하 연장에 대한 부분이 어제 전일 법사위에서 이 부분이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겠다 이런 법안이 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단순하게 그 하나의 부분이 아닌 앞으로 신정부가 출범이 되고 나서 이런 부동산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더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MB정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건설 쪽에서 지속 관심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어제도 좀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OLED 같은 경우도 계속 오늘 아주 강한 급등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소재 쪽에서 덕산하이 메탈은 8% 정도, 장비업체에서 SFA는 5% 정도 전일에 이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PCB 업체들의 흐름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형 또 IT 업체들 같은 경우 또 어제도 말씀드린 1등주보다는 2등주 쪽에서 SK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러한 낙폭주들, 대형주 쪽은 현재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도 포스코가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우리 현대해철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에 이런 비금속 관련한 종목들, 고려한 같은 경우가 전일 강한 반등을 주고 현재도 지금 강보합권, 풍산, 대창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테마주 중에서는 방산주의 흐름과 경업주의 흐름이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약간 꺾이는 그러한 고점 징후군이 나타나고, 스페코 같은 경우 고점 징후군이 나타나고, 피텍은 이미 좀 꺾인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 경업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 모습을 보자면 부채 관련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돼가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략적인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그 기준을 제시해드린 1920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1900선까지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린 그러한 그 조정 이후에 상승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지표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어떤 지표로서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라는 그러한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본다면 자본재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우리가 조정 이후에 충분히 상승장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춘절 관련이라든가 도시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공통 부분이 소비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추후에 어떤 상승의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현 구간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간의 그러한 시점에서는 매수라든가 방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활발하고 이런 쪽 매매를 하고 이런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 구간에서 IT 쪽에 민감주들 있죠. IT 쪽에 저점 매수라든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철강이나 건설 쪽 이러한 종목들을 민감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중소형주에서 헬스케어 관련 쪽이라든가 여전히 중국 관련한 쪽이 포커스가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저는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새해 들어서 1월달 들어서부터 시장은 계속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 선정만 잘 한다면 또 이러한 정보들을 잘 접하시고 종목 선정만 잘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1900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 호조나 중국의 춘절 등의 영향으로 조정 이후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민감주를 저점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추천 종목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좀 이슈가 되었던 그 네오위즈 게임즈가 문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예. 네오위즈 게임즈는 최근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지분을 5.21% 약 47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금이 주가가 상승폭을 키웠었는데요. 장 초반에 올려놨던 폭을 상당 부분 밀려 내려오면서 주가가 현재 4.6% 15,900원 정도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소 장 초반에 비해 눌렸다는 부분은 윗꼬리를 달고 좀 눌려 내려온 모습은 조금 어느 정도 지금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그 피로감의 해소라든지 혹은 그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조금 거치면서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난달에 특히 그 크로스바이어 분쟁 합의 소식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목표 가격은 약 전고점이었던 2만 원대 정도 선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로 좀 진입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특히 주봉과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그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횡보했던 구간대를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구간대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3개월째 양봉을 그리면서 매물대를 좀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 좀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오늘 고점 찍었었던 부분이 주봉으로 60주선과 매물대가 지금 놓여 있는 부분에서 좀 약간의 눌림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눌림목이 뭐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해소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목표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 가능해 보이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15,500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절 가격은 21선과 밴드 하단이 해선되어지는 12,000원 정도 선을 잡고 대응하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네오위즈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매수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내려온 15,5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인 2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관심 종목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그 스마트폰의 대면적 화면의 그 최대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디지타이저라는 그 필기 인식 기능 그 연성 PC 회로 PCB라는 그것을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라는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탭에 납품을 하면서 상당히 수혜주를 꼽혔었는데요. 최근 그 패블릿 PC와 태블릿 PC 시장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수혜가 받을 것으로 조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노트 10.1 그리고 갤럭시 노트 2가 연달아서 지금 히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의 주 핵심은 그 S펜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S펜은 그 플렉스컴에서 그 인식 장치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타이저라는 기능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대면적 그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의 차별화된 그 정체성을 위해서 S펜이 상당 기간 향후에 그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에 특별한 기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현대증권과 흥국생명보험에서 대상으로 약 280억 원 정도 규모의 신규 BW죠. 신규 인수권부 사채를 지금 발행 공시를 했는데요. 약 224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신주 인수권의 최대 주주인 하경태 대표가 약 6억 7,200만 원 정도의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22,000원 선 2.5%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21선을 윗부분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지금 2주째 양봉 계속 그리면서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대에서는 위에 전고점이었던 24,000원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대로 좀 넘어왔다 보여집니다. 일봉, 월봉, 주봉상으로도 크게 저항 없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구간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일단 전고점이었던 24,000원 보수적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일단 21선과 그 다음에 61선이 훼손되어지는 구간인 2만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 21,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종가 무렵에 종가에 매수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플렉스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21,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부근 24,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8.1%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2%, 재융자 대출이 3.5%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를 비롯해 타임워너와 랄프로렌 모두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랄프로렌은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9% 급증했고 타임워너의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7센트로 시장 전망인 1달러 10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화 강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유로화가 시장 분위기에 출렁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통화구역은 환율 정책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경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환율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회복 단기인 1999년 2월에 마이너스 8.3%이래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12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의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유로화 강세가 유럽 경제의 악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에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엔화 약세 흐름이 이제 이런 어떤 엔화 약세 흐름의 어떤 가속화의 어떤 불똥이 유로존에도 이제 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엔유로 환율 추이 살펴보면은 이제 지난 하반기 이후 엔화는 유로화 대비 한 35% 이상 절하되면서 어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회복에 막대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저 이슈의 이제 피해국으로 흔히들 이제 한국을 이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상 최대 피해국은 유럽 최대 제조국가인 어떤 독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경기 전반이 좀 침체로 걷고 있는 상황이고, 엔화 약세가 유로존 내수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유럽의 어떤 수출 경쟁력 회복에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유로존 제조업 PMI의 어떤 뚜렷한 회복세가 가시화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좀 그렇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어떤 국정 불안,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의 어떤 이면적 배경에도 이러한 어떤 경기 회복의 지연, 그거에 따른 어떤 국민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엔저 대응 방안이 이제 최초로 좀 공동 보조 내지는 어떤 대응 방안이 어떤 제시될 수 있는 어떤 8일 EU 정상회담을 1차적으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한을 국회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예,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작년 취득세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했었던 90 대책 발표 이후 이제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가파른 회복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침체일로 빠져 있는 어떤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상기 조치가 부동산 시장 지원 대책 강화를 주장했었던 신정부의 어떤 공약 사항과 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지원 대책은 이 상기 조치 마무리되는 어떤 상반기 이후 시점에 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판단해보고요. 또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 역시도 좀 추가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이후 시점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업황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 업황이 이제 바닥 국면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논의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어떤 건설업종이나 건설 자재 쪽의 어떤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은행주 역시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개선과 그리고 어떤 가계 부채 그리고 대출 규제 부담 완화 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앞으로 건설 그리고 은행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업종을 매수해봐야 할 것인지 오후장 투자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얼추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매크로 불확실성에다가 4분기 실적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많이 차갑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매크로 환경 변화에서 보다 좀 자유롭고 좀 그러면서도 이제 구조적인 어떤 수요 변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스토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뭐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내수 소비 업종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어떤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영업무역 그리고 이제 CJ, CGV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조금 좀 추려봤습니다. 영업무역은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겠습니다만은 아웃도어 시장 확대의 어떤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파타고니아라든지 노스페이스, 나이키, 아디다스 아웃도어 OEM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소비 시장 확대의 어떤 핵심 수혜주로서 성장세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CGV는 이제 이 아시아 멀티플렉스 시장의 선두주자고요. 잇따른 어떤 한국 영화의 어떤 호조세, 거기다가 관계사 CJ ENM과의 어떤 시너지가 가셔야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대상 카지노인 이제 파라다이스 경우에는 이 중국인 관광객의 어떤 지속적인 증가, 거기에 복합 리조트 개발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기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로 좀 한번 어려운 시장의 어떤 대안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매크로 변수들이 여전히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좀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소비주에 집중해보자 하시면서 영원무역, CJ, CGV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엔 외국인들의 매도를 방어하면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기관이 2월 들어선 조금 변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팔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기관의 소극적 플레이 때문에 시장 지지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1월장에서는 한 1930선에서부터 1960선까지 반발성 매수에 기관이 동참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면서부터 지수가 밀릴 때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보다 매도를 더 집중하고 있고 선물은 차익거래 중심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보수적인 포지션이 아직은 시장 지지력을 굳건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북한 핵이라든지 대외 변동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관 자체로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상 1900선 초반대에서 연말에 2300포인트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기관의 리서치 분석을 지금 와서 회자를 해보면 전혀 행동과 어떤 그 계획이나 리서치 전망이 딴판의 행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지나친 보수적인 태도를 지켜봤을 때는 1900선 초반대의 가격대에서 2300을 노리고 있는 기관의 전략이 맞는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이런 국면에서 기관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장에서의 특징은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 IT나 전기전자 종목을 순매수하겠다는 것들이 상당히 특징 지어지는데 코스피 200 내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또 대덕전자 상승폭 상당히 눈에 띄고요. 삼성전기나 삼성테크윤의 추세도 상당히 상승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이 IT 및 전기전자 업종인 것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과연 왜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들의 추세를 단정지어서 결론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IT나 전기전자 종목들을 설 연휴 이후까지도 계속 매수를 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도 일단은 약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내일과 다음 주장의 외국인 동향을 IT 및 전기전자 업종을 관심 가지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행보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주 중심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기관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IT 및 전기전자 종목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동안 삼성테크인은 시장 내에서 루저 종목의 대표주자 중 한 종목이었는데 1월 중순부터 소리 없이 강하게 바닥에서 반등을 해오고 있고 이를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하게 내수를 바라봐야 된다 또는 수출주는 위험하다 또는 아주 방어적인 종목에 치중해야 된다. 통신주가 유망하다. 이러한 시각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최근 원고 엔저로 인해서 수출주와 그리고 내수주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출주는 피하고 내수에 집중하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고 또 네. 기관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뻔한 내용입니다. 수출주는 지양을 하고 내수주를 지향을 해야 어떤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만한 시장의 어떤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 주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의존도가 높다고 보면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수출 중심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라고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출주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주까지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시각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시각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은 수출 관련주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말고 철저하게 어떤 섹터이든지 간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현대모비스가 1월 말에 발표됐던 실적이 상당히 어닝이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도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출주든 내수주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수출주가 실적이 좋다 그러면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수주 중에서도 내수주가 반드시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실제로 안 먹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수출주는 지향을 해버리고 내수주를 지향해야 된다는 단순 논리를 피해야 될 것을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대응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기관의 보수적인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는 옵션 만기 전까지는 관망대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1090원대가 훌쩍 넘어져야만
대기업 및 중소기업까지도 환율 시장 환경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1,090원대를 강하게 못 돌파해주고 있는데 엔달러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와의 격차는 계속 벌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지금 시장은 위로 배팅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 대응밖에 할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옵션 만기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옵션 만기 이후 관심을 둘 만한 업종과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의 IT 및 전기전자 업종에 맞춰져 있는 시각이 계속 될지 여부는 저희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런 쪽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결국 기관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시각이 함께 겹치는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스가 아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모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삼성 테크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결국은 개별 종목별로 모멘텀이 저는 실적 부분에서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우량주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춰보면 롯데제가 주가가 최근에 빠져서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것 같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뭐 내수주 중에서는 꾸준히 실적이 나아졌던 종목으로 보고 있고 신원이나 락앤락 그리고 강원랜드 정도가 밸류에이션 우량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관망세가 짙은 장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등세는 제한적이었고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1934포인트로 어제보단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네, 모처럼 디커플링이 해외 증시는 하락하고 우리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장 초반 작용을 하였지만은 역시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면서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거,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방향성이 완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이 270억 원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92억 원대 동반 매수세를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면은 기관은 팔고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이 파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역시나 주도 업종 집중되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 역시나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악영향으로 현재 남아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IT 관련된 업종군들의 강세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 보이지만은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8%대 각각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 2.6% 하락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기계업종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임에 따라갔고, 두산건설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 두산 관련된 그룹주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기계업종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두산그룹주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상당히 좀 관망서진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측면은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봤고요. 오늘 들고 오신 관심 종목을 제가 살짝 미리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이마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에 장중에 급락했다가 일단 밑꼬리를 달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은 뭐 상당히 안 좋은 뉴스 나왔기 때문에 네. 역시나 좀 걱정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 사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몇 번은 들어봤을 거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했을 때 한 번쯤은 저점 매수 기회로 예. 활용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이마트도 좀 그러한 행보 속에서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은 비중적인 측면만 조절하신다라고 한다면 큰 투자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밑골이 달렸다라는 거 역시나 하락폭 장중에 상당히 컸지만은 그 하락폭을 만회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야 할 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실적과 우려감이 나왔다라는 거 주가에 있어서도 2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설 구정 연휴가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소비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이 회복이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시기가 지속이 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좋은 시기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장 같은 경우 한번 밑골이 달리면서 다시 한번 21만 5천 원대에 대한 확실한 지지 라인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오늘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장에서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좀 높아진 것이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 이마트는 오늘 나온 것이 악재가 아닌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한 3주 정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비중 5%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러한 악재를 뚫고 어느 정도 뭐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매수가는 뭐 22만 6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에 있어서는 23만 5천 원대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 12월 달 약간은 좀 지루한 행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때 가격대 약 중간선이기 때문에 23만 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부담 없이 23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매물 없이 올라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오늘장 음봉의 형태지만은 내일장 양봉의 형태만 전환준다라고 한다면은 구정 이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약간 상승 랠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라는 측면 목표가 2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의 상승 가능성에 염두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이마트 일단 압수수색에 따른 리스크는 있지만 이를 역발상으로 이용을 해서 가볍게 비중은 5%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짧게 23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본다면 부담 없게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섬, LG유플러스, CJ 대한통운, 골프존, 한국전력, 그리고 대우증권, 롯데쇼핑, RF텍까지인데요. 현금 비중은 20%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드릴게요. 네,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중국 춘천에 대한 기대감 속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13%, 17%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조금 밀리고 있지만 이미 10월 11일에 매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0%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섬은 한 7% 정도 손실이지만 의견은 보유 의견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LG 유플러스 통신주 잘 가고 있는데 계속 최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수익을 냈는데요. 목표가 당연히 도달을 했겠죠. 하지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그대로 홀딩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종목 확인합니다. 골프존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 9% 정도 손실인데요. 일단 전량은 매도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대우증권은 4% 정도 손실, CJ 대한통운이 14% 수익, 롯데쇼핑도 최고가 경신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는데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의미시고요. RF텍은 지난 1월 31일 추천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략이 조금 바뀐 종목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LGU 플러스, 그리고 골프존, 그리고 롯데 쇼핑까지. 일단 수익 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선은 제 네. 매매 패턴에 있어서는 사실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쉽게도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제 기대치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의 손절 처리 말씀을 드리겠고, 골프존 4분기 실적은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상 밖으로 이 4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1분기 기대감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우선은 자르고 가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 종목은 자르지만은 우선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더 극대화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통신업종 지금 시장의 대안주로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LTE 가입자 증가 수라든가 영업 마케팅 비용 감소 등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좋아질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을 해드리면서 9,000원대까지의 목표가는 한 번쯤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시장이 조정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또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상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좀 짧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구정 이후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구정에 대한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조금 높게 더 잡는다라고 한다면 41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롯데쇼핑, 백화점 관련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마트와 관련된 대형 마트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올라타고 내려가는 종목은 과감히 자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 그리고 롯데쇼핑 목표가 상향 조정한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도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전력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20% 넘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오늘 예금보험공사의 이 물량 출하설 때문에 한 3% 정도 내리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말씀해 주셨던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31,000원대 만약에 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땐 다시 한번 좀 손절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손절가를 알려드리겠고, 네. 아직까지는 32,000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은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3% 오늘자 하락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1월달 말 들어서의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붕괴된 건 아니다. 따라서 다음 주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규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은요,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한섬, LGU 플러스, CJ 대한통운, 한국전력, 대우증권, 롯데쇼핑, 이마트까지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모드투어, 한국전력, 한섬 마찬가지고요. LGU 플러스 잘 달리고 있는데요.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시 한번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도전해보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 그대로 홀딩, CJ 대한통운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도 잘 달리고 있는데요. 목표하시는 가격 40만 원대 터치했기 때문에 41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셔서 재도전하십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마트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